알려줄래 나에게 알고 싶어 너의 완벽함에 대해 오늘의 나는 지니 for you babe 알려주는 대로 너를 대할게 Baby 뭐를 원해 다 말해 준비했어 널 위해 my money back 오늘의 나는 지니 for you babe 원하는 대로 다 이뤄줄게 덕분에 내 앨범 두 번의 리셋 입을 가렸지만 네,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첫 컨텐츠로 강의 영상 EQ나 이런 걸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음악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프로듀싱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먼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듀싱에 대해서 프로듀서는 뭘 하는 사람이고 프로듀싱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대중들한테도 노출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프로듀싱이 뭔지 프로듀서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듀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프로듀서가 뭔지 프로듀싱이 뭔지 모르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모든 컨텐츠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의견이 정답이고 내가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런 의견이 좀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의견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알게 되고 그런 것도 또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듀싱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작업 이외에 프로듀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프로듀싱을 맡기거나 협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프로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처음에 작업할 때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프로듀싱이라는 게 매번 좀 범위가 유동적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곡의 빌드업 단계부터 곡을 이제 작곡할 때부터 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곡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편곡부터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곡은 뭐 편곡까지도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사운드 디자인이나 믹싱, 마스터링 혹은 뭐 녹음 이런 단계부터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쓰였던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듀서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의 뭐 퀸시 존스 프로듀서를 얘기를 많이 하고 혹은 아주 일반인들한테까지 친숙하진 않지만 비틀즈 같은 경우에도 조지 마틴이라는 프로듀서가 있고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작곡가 포지션을 겸하고 있지만 프로듀서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외국 프로듀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방시혁 프로듀서나 이수만 프로듀서 이런 분들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본인의 프로듀서라고 칭하기도 하시고 사람들도 이분들이 매번 작곡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제작자나 이제 프로듀서로서 크레딧을 얻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명한 프로듀서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프로듀서들이 작곡 역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음악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고 편곡이나 이런 것도 손댈 일이 많기 때문에 작곡가인 경우가 많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작곡가는 프로듀서가 될 수 있지만 프로듀서가 꼭 작곡가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구글링도 많이 하지만 나무위키의 경우에 이런 자료들이 생각보다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거기 있는 자료들이 아주 신빙성이 높고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도 한 번씩 뒤져보는 편인데 나무위키에 보니까 이제 그 프로듀서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프로듀서라는 거 이제 아무래도 제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제작자라는 얘기죠. 생산자, 제작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콘텐츠 사업에서는 제작과 관리의 책임을 맡은 경영관리직을 의미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음악 프로듀서에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음악 프로듀서라는 란이 아예 나무위키에도 따로 있는데 보면은 영화 감독과 비교를 해놓긴 했는데 제 생각에도 음악 프로듀서는 뭐 제작자일 수도 있지만 감독하고 제일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뭐 근데 그게 꼭 영화 감독이라는 느낌보다는 뭐 축구 감독이 됐든 어떤 감독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여러 가지 직군들의 역할과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독이라는 것은 결국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다. 뭔가 직접적으로 플레이어로 뛰거나 실현자로 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조율하고 큰 그림을 보는 사람.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하는 일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작업을 받는 아티스트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음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포지션이고, 어떻게 보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포지션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곡이 있는데 반주와 가사 멜로디만 있는데 이 곡을 힙합으로 가져갈지 인디로 가져갈지 발라드로 가져갈지 댄스로 가져갈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도 있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퀄리티나 결과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작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사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수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 상태에서 믹싱 마스터링이 돼서 발매가 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의 음악 제작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곡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가 프로듀싱을 겸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상업음악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가 이제 전체 최종 컨펌을 하고 큰 그림을 이제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작곡가가 됐든 제작자가 됐든 결국에는 이 곡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로 프로듀서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아무래도 음악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음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에 따라서 프로듀서를 나누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프로듀서라는 게 왜 용어가 조금 어렵고 헷갈리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힙합이라는 음악이 유행을 하면서 용어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나, 대중들 입장에서, 혹은 프로듀싱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용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혹은 힙합에서 프로듀서를 이제 지칭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대중들의 이제 인상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곡가가 악기 연주를 하고 세션에 나중에 맡기더라도 곡을 스케치할 때 코드 반주나 기본적인 반주를 하면서 송라이팅을 하는 이제 전통적인 작곡 방식하고는 다르게, 힙합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케이팝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비트메이커, 이제 반주를 만드는 사람하고 탑라이너, 멜로디나 가사, 작사가를 또 따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뉘는 작업 방식을 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작업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럴 경우 이제 보통 비트메이커를 이제 프로듀서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대중들이나 프로듀서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성이나 악기 연주를 하거나 직접 편곡을 하거나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샘플링이나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서 보통 음악이 만들어지는 장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곡의 느낌을 결정하는 비트메이커가 프로듀서로 불리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비트메이커가 프로듀서로 불리게 된 이유라고 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제작자의 역할로 또 비트메이커가 프로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비트메이커가 좀 이제 아무래도 녹음이나 믹싱, 마스터링, 사운드 디자인 전반에 대한 음원의 제작 작업 자체를 비트메이커가 맡는 경우가 조금 일반적이다 보니까 비트메이커를 프로듀서로 부르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듀서가 왜 필요하냐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곡가가 프로듀서일 때는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고 이 악기가 어떻게 연주돼야 되고 보컬이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작곡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작곡가가 이제 프로듀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음악을 좀 객관적으로 조금 더 멀리서 큰 그림을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상황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이 곡을 작곡할 때부터 계속 듣고 수정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꽂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계속 신경 쓰이고, 혹은 이 음악을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처음 들은 사람하고 다르게 작곡가는 곡의 과정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고 전체 그림에 대한 인상이 좀 무뎌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감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같은 곡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계속 듣다 보면은 사운드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성이 이제 계속 떨어지게 돼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신선함도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작업, 사운드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은 단기간 내에 하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작곡가가 곡을 이제 작업하고 편곡도 하고 녹음하고 사운드 작업도 하게 되면은 디테일에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예술이나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은 나만 아는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작은 부분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은 작업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좀 힘들겠죠. 개인 작업자들의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 작업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각 단계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혹은 내가 이 단계가
단계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적인 효율성이나 음악적인 퀄리티 면에서 나 말고 작곡가 말고 외부 프로듀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곡가 외에 대중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완성된 곡을 먼저 듣고 데모를 들었을 때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로듀싱을 처음 받아서 자신의 곡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거나 혹은 본인이 보지 못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보면 뮤지션들의 만족도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작업을 좀 많이 했거나 프로듀싱을 받아본 뮤지션들은 다음에도 또 프로듀싱을 보통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 작업은 이제 셀프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데 제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프로듀싱을 좀 맡기면 좋겠다. 최근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프로듀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작곡가가 겸업할 수도 있지만 외부 프로듀서와 작업하는 것도 좋은 작업 방식 중에 하나고 이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프로듀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거 전부 내게 말을 해 준비됐어 나는 genie for you babe 말해줄래 나에게